리더로서 그동안 그 에이즈 학회 회장도 하시고 에이즈 예방협회 회장도 하시고 대한 감염학회 이사장도兼임하신 분이시라서 오늘 이 동성애와 에이즈 및 원숭이 투창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신 분이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 통해서 여러분들 강의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다행히 여러분들 책자에도 지금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해서 그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많이 상정되고 있는데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면은 이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법으로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인정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 개념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성행태가 한 100여 가지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100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또 빈번하게 나타나고 또 심각한 것은 남성 간의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 간의 동성애는 보건의학적으로 남성 간의 성접촉인 학문 성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체적인 질병이 이제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습니까? 흉문의 4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흉문의 이제 구조인데 여러분들 뒤에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항문은 대장의 직장에서 연결돼서 밑에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점점 좁아져서 내려와서 항문 쪽에 가서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고 또 꼬리뼈가 있지 않습니까? 꼬리뼈가 있으면서 그 항문의 끝은 완전히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대변이 배출되지 않도록 꽉 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기치 않게 외부에서 물리적인 압력, 항문 성교가 이루어지면은 항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리적인 압력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주변의 괄약근들이 꽉 작용하면서 강력한 수축을 갖다 이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강력한 수축과 함께 무리하게 외부에서 압력이 주어지면 많은 마찰과 함께 조직의 손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항문 이쪽에는 직장이 있는데 직장의 내부 구조는 아주 얇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막은 원주세포로 된 단세포층인데 굉장히 아주 손상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리한 압력과 마찰이 있으면 그 점막이 파열이 되고 그 점막 밑에는 모세혈관들이 촘촘하게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모세혈관에서 출혈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들어온 또 그 항문 성교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정과 함께 정액이 직장 내부로 흘러갔을 때 그 출혈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액 내에 병원성 미생물이 그 혈액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 주겠습니다. HIV 감염, 에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에이즈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300만 명 이상 발생됐었는데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이것은 WHO와 UN과 UNAIDS가 함께 노력을 하고 선진국들이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인력을 공급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에이즈 예방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규 발생 수가 감소됐고 최근에는 치료제가 완치제는 아니지만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에이즈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2021년에는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150만 명, 2분의 1로 매년 발생되는 에이즈 감염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는 것인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1985년에 처음 에이즈가 감염 발생이 이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중반까지 아주 적은 수에서만
발생이 되어 왔었죠.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벌써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시점에 이렇게 별로 많은 숫자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소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097년부터 벌써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급격한 1차적인 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수년간 또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전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좀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그래프와 같이 이제 감소가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정체기에서 2011년부터 이후에 또 급격히 또 증가가 돼요. 그래서 매년 800명 정도가 발생되던 에이즈 감염이 2011년부터 1000명 이상 감소되고 계속 또 1200명 이상 계속 발생되는 두 번째 급격한 증가 커브를 갖다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좀 일부 감소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향과 달리 급격한 증가가 되는 것이 무슨 원인일까? 이걸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선 매년 발생되는 에이즈 감염인들에 있어서 연령 분포를 갖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연령 분포를 봤을 때 2006년에 15년 전에는 가장 빈번한 것이 30대, 40대 이렇게 나타났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 그래프를 좀 봐주시죠. 빨간 그래프가 20대인데 20대는 1906년만 하더라도 20% 내외였었는데 이것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작년 통계를 보면은 35%를 넘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증가되는 에이즈 감염에는 예기치 않게 증가된 에이즈 감염은 이런 젊은이들이 했었어요. 감염이 가장 주된 원인이다. 그리고 밑에 10대가 파란 선인데 10대까지 포함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에서 젊은이들에서 에이즈 감염, 신규 감염은 매년 40%를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주된 연령 분포가 이제 우린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젊은 층에서의 에이즈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대, 20대에서 35%, 미국도 41.4%, 우리나라 비슷하죠. 일본은 좀 적지만 대만 47.8%.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런 젊은 층에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럼 에이즈에 감염되는지를 갖다 알아보는 그런 감염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됐었죠. 여기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가장 왼쪽에 빨간 것이 양성 간의 성접촉을 포함한 동성애자들, 동성 간의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성 간의 성접촉이 60%를 넘습니다. 이성 간의 성접촉은 우리나라에서 한 35%예요. 2배 정도가 동성 간의 성접촉인 걸 이 연구에서 규명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모르겠다, 무응답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아마 어떤 면에서는 동성 간의 성접촉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럴 겁니다. 일부 그러면 동성 간의 성접촉이고 여기도 이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본인의 전파 경로를 달리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65% 이상에서 65%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남녀가 분모가 되는 것인데 남성만을 놓고 본다면 남성 중에 70%가 동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에이즈 감염의 경로의 동성 간 성접촉 비율을 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비슷하죠. 67%, 나머지는 이제 그 주사형 마약류에 의해서 많이 또 공개되고, 일본이 72.7%, 대만 60.4%,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들에 있어서 연령별로 그런 전파 경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이 60세 이상입니다. 맨 왼쪽이 10대와 20대입니다. 나이 든 층에서 젊은 층으로 갈수록 빨간 막대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8세, 29세 층에서는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7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70%. 이렇게 급격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동성 간의 성접촉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러면 10대와 20대를 갖다 구분해서 한번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 후반과 20대 초반, 10대 후반을 갖다 봤습니다. 역시 20대 후반에서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은 증가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대 후반에서 보면은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93%라는 겁니다. 93%.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오염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10대 후반에서 우리나라에서 93%가 동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된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외국의 경우에도 젊은 HIV 감염 중에서 동성 간 성접촉의 그 분포는 미국 같은 경우에 10대, 20대 90.3%입니다. 일본도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에이즈 감염될 확률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이성 간 성접촉, 일반적인 성접촉 1회를 했을 때 감염될 확률은 0.04에서 0.08%입니다. 그런데 1회 동성 간 성접촉, 항문 성결할 때 특히 그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에 있어서의 감염될 확률은 1.38%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접촉에 비해서 항문 성교 때 감염될 확률은 17배에서 34배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동성애자,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비율은 남성의 한 0.7%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에는 인구의 한 2% 양성애자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동성애자에서 HIV 감염률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 2.7에서 한 6.5%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서 0.05%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8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북미에서는 15.4%입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는 25%고 남부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14.7%. 근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18%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이들 정말 우리 사회나 국가의 어떤 큰 자산 아닙니까? 이 자산인데 그들이 정말 지금 현재 에이즈에 감염돼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일 때 우리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동성 간의 성접촉에 대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적 착취 이런 거에 이용되면서 동성 간의 성접촉을 갖다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또 술과 또 어떤 것은 약물 중독 이런 걸 통해서 동성 간의 성접촉에 더 다가가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에이즈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감염 위험성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 청소년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에서의 보건당국에서의 정말 특성화된 그 홍보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또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동성 간의 성접촉과 에이즈의 위험성을 잘 알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또 정보를 전달해 주면 좋은데 그것 또한 또 제약, 학교 인권 조례 이런 거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따라서 가장 정말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기 혹시 목회자님들, 사역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도덕과 윤리관을 심어주고 또 이런 청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동성 간의 성접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면서 에이즈 위험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또 새로운 질병이 생기면서
지상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우리가 또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슬라이드 아프리카 원주민에서 전신에 가서 수포와 함께 농포, 고름으로 이루어진 그런 우리 옛날에 천연두 두창 환자들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좀 봤습니다만 이렇게 아프리카 원주민에서 원숭이 두창이 발현된 사진인데 이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본래는 동물의 병이기 때문에 원숭이나 쥐, 다람쥐 같은 설치류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예기치 않게 인체 감염,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인체 감염이 아프리카 원주민에서 처음 발생된 것이 1970년도에 중서부 아프리카입니다. 그 이후에 중서부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풍토병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발견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원숭이 두창의 감염 경로는 밝혀진 것은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이나 피부의 어떤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지고 감염자의 체액이나 또는 병변에 오염된 물건, 침구나 의류 또는 어떤 주변의 물건을 통해서 접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수포성 질환과는 달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원주민에서의 증상처럼 손바닥, 발바닥에도 이 수포, 농포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백인에서 이런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발견이 되고 그것이 이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생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2022년 5월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이러한 환자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00여 개국에서 약 5만 명에서 발생이 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급기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동성애고 양성애자로 밝혀졌습니다. 초기 연구에서 보면 16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유럽의 그 백인들이 이런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68%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직전에 동성애 페스티벌, 축제 또는 파티 이런 데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전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래 이런 원숭이 두창은 얼굴에서 먼저 발현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몸으로 팔다리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번지는데 이들에 있어서 이제 증상을 보니까 주로 생식기와 항문과 구강 주변에 가서 주로 이런 피부병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미뤄봤을 때 이 연구자들은 동성 간의 남성에 있어서 동성 간의 성접촉, 항문 성교가 가장 의심되는 위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사례도 22년 6월에 한 달 지나서 발생이 됐었죠. 그 첫 사례도 보니까 독일을 방문하고 입국한 양성애자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와 원숭이 두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신체적 질병과 또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약물과 알코올에도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인들보다 수명도 굉장히 짧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슬라이드 주겠습니다.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동성애 당연히 인정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동성결혼이 금방 합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안전한 학문성교, 안전한 구강성교라는 주제로 학문성교와 구강성교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적인 관계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때 소아성애, 노인성애, 근친상간, 수간, 시체성애, 기계성애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행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결합이 가족으로서 허용이 됩니다. 가족으로서. 그러면 일부다처, 일처다부, 집단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근친혼, 그룹결혼, 결혼한 두 부부가 또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룹결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말기의 세태, 말기의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말기의 세태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개념은 그냥 삽시가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음.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 폐해를 이렇게 말하고 이런 자리에서 말하고 벗어나도록 설득하고 또 치유 기회, 동성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무입니다. 당연한 의무와 책무입니다. 특히 우리 여기 교회에 나가고 계시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로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 힘든 상황에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중요한 의무와 책무입니다. 이러한 것을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이다. 그리고 동성애자 차별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법으로 그걸 금지한다면, 제한한다면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